27일 미국 1위 은행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이 보유하고 있는 JP모건의 주식 100만 주를 매각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매각 주식의 가치는 1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9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매각 이유에 대해서 재무 다각화와 납세 계획 목적으로 발표를 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스톡옵션 포함 제이미 다이먼이 보유하고 있는 JP모건의 주식은 한 1,000만 주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중 10%인 100만 주를 매도한다는 건 일반적으로 납세 계획 목적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이미 다이먼이 2005년도 CEO로 취임한 이후에 18년 동안 JP모건의 주식을 단 한 주도 매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JP모건의 주식이 저점일 때 귀신같이 매수를 하면서 시세 차익을 내고 있었죠. 이렇게 보시면 세 차례 매수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최저점에서 JP모건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두 번째는 2012년 JP모건의 런던 지사가 파생상품 거래로 62억 달러의 막대한 손실을 냈던 런던 웨일 사건이 터졌죠. 그 당시에 JP모건의 주식은 폭락을 했고 그때도 주식을 매수하면서 위기를 막았죠. 그리고 세 번째 2016년도에 중국 증시가 폭락을 했고 에너지 가격이 급락하면서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왔죠. 그 당시에도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세 차례 매수를 했는데 귀신같이 저점이 나올 때마다 매수를 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은 월가의 황제라고 할 정도로 월가 상황을 뼛속까지 파악하고 있는 인물인데 18년 동안 부실한 은행들을 구조조정을 통해 우량 금융사로 탈바꿈은 기본이고 헐값의 여러 은행들을 인수하면서 JP모건을 현재 미국 1위 은행으로 탈바꿈시킨 월가의 입지적인 인물이죠. 그런 제이미 다이먼이 최근 들어 미국의 향후 경제 상황과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데 13일 실적 발표 때는 미국의 금리는 7%가 넘어갈 수도 있으며 가장 위험한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라는 말을 했고요. 24일 사우디 포럼에서는 100bp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었고 연준의 경제 전망은 100% 틀렸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월가의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자금 흐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면 가장 먼저 시그널을 알 수 있는 건 JP모건 은행이 될 겁니다. 월가에서 가장 많은 자금이 유통되는 은행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을 거예요. 제이미 다이먼은 앞으로의 미국 경제 상황이나 증시에 대해 상승보다는 하락에 좀 더 높게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 JP모건 주식 매각으로 저점을 잡기 위한 현금 확보의 가능성도 존재하고요. 지금 미국 증시는 전고점 대비 10% 이상 폭락을 하면서 조정 구간에 들어간 상태인데 중동 전쟁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15년 동안 최장기간 이스라엘 정권을 잡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에게는 이번 전쟁이 본인의 정치 생명선과도 같기 때문에 이번 중동 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기억하실 겁니다. 28일 네타냐후는 하마스와의 전쟁이 2단계에 돌입했다고 선포하면서 가자지구 북부에 지상군을 투입했고 지금 지상전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 이란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언급을 하면서 이란의 직감적적인 참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동 국가들의 참전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20%가 지나가는 해협인데 네옴시티 건설과 새로운 신사업 투자에 많은 자금이 필요한 사우디는 만일 호르무즈 해협이 잠긴다면 직간접적으로 중동 전쟁에 개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수백 년간 해오던 중동의 종파 갈등이 심화되겠죠. 게다가 원유 가격은 미친 듯이 상승하게 될 겁니다.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입하는 에너지가 원유 수입의 67%, 가스의 37% 정도 된다고 해요. 여기가 잠긴다면 중동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들에게는 치명적일 겁니다. 이렇게 중동 전쟁만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도 같이 장기화되는 걸로 보여요. 지상군 투입 기사가 나온 이후에 국제 유가는 2.8% 급등을 하죠. 게다가 미국의 전략 비축유는 4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국제 유가의 불안감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된다면 내년에는 아마도 스태그플레이션에 대비하셔야 될 겁니다. 29일 JP모건에서 이스라엘 전쟁으로 미국의 4분기 GDP는 11% 급감할 거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미국과 이해관계에 속해 있는 주변국들은 전쟁지원금 등 많은 재정을 전쟁에 쏟아
쏟아부어야만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에만 지원을 해줬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지원까지 지출이 늘어난 셈이죠. 안 그래도 미국의 재정 적자는 역대 최고점을 갱신하고 있는데 돈은 더욱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게 되고 시장에 채권은 넘쳐나니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국채 금리는 상승하면서 증시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전쟁이 심화되면 안전자산인 달러는 강세로 돌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전쟁 리스크의 계절적 요인까지 에너지 가격 또한 강세로 가져가겠죠. 에너지를 수입하는 순수입국들은 무역 적자가 심해지거나 불황형 흑자에 빠질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럼 경제 성장률은 당연히 전체적으로 떨어질 거고요.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접어드는 거죠. 사실 유럽 국가들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한 국가들이 여럿 보여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2024년도에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주식 종목을 꼽자면 금융주가 될 겁니다. 원자재 비용이 상승하게 되면 기업들의 채산성이 약화되고 차주의 신용도가 위험해지죠. 경기는 부진한데 물가만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은 금융주에 치명적입니다. 제이미 다이먼이 보유하고 있는 JP모건의 주식 100만 주를 던진 이유, 이제 좀 이해되시나요? 앞으로 우리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 쓰리고 시대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고물가의 고금리,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시점에는 어떤 자산이 매력적일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최근 들어 금 가격이 온스당 2,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정고점을 넘은 상황인데 전 세계 안전자산 중에 한 가지로 취급을 받는 금이기 때문에 현재 불안정한 지정학적 문제로 인해서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 투자는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보다는 내 자산을 지키는 용도로 분류를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비슷한 성향의 비트코인이 있을 텐데 이렇게 보시면 최근 비트코인 가격과 금 차트가 커플링으로 같이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금과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커플링으로 움직이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 차트를 보시면 비트코인 가격과 금 가격은 같이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최근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이 크게 영향을 주었고 그로 인해 쇼청산이 나오면서 현물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불안으로 인해 안전자산으로 비트코인을 택했다고는 보지는 않아요. 차라리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 시장의 불안감으로 인해 비트코인 같은 다양한 자산을 담았다는 이야기가 좀 더 설득력 있어 보여요. 이 표를 보시면 2022년도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금의 가격은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여주면서 정고점을 시도하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과 폭락을 반복하면서 보여주고 있죠. 물론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보았을 때는 금과 비트코인은 커플링에 가까워 보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과 하락이 들쭉날쭉하다는 건 대다수의 글로벌 투자자들은 아직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달러 자산의 익스포저 해지 수단용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가 좀 더 클 겁니다. 즉 최근에 보여준 금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는 높지만 무조건 금의 가격이 상승하면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할 거야, 이런 판단은 섣부르다는 거죠. 내년 스태그플레이션이 도래하면 헬스케어 관련주들과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필수 소비재, 그리고 전쟁이 확산될수록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 어느 시점부터는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텐데 채권 가격의 최저점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찾아올 겁니다. 채권의 가격도 잘 살펴보시고 채권과 주식, 그리고 금, 비트코인까지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가져가는 방법이 좋아 보여요. 내가 담는 자산들이 모두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투자를 하다 보면 내 마음처럼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손실을 해지할 수 있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야 돼요. 서로 반대되는 성향을 말이죠. 우리가 롱베팅과 숏베팅을 같이 걸어놓고 옵션 프리미엄을 가져가듯이 달러와 금을 동시에 투자해서 한쪽에서 손실이 나도 한쪽에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영리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영상을 준비하면서 악재만 전달해드린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무거운데요. 사실 저는 비관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이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번 기회를 자양분으로 삼아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머니톡톡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이 더 기대되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톡톡이었습니다.